2월 18일자 목요일 전자신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디어 그 격리에서 해제가 됐네요. 네, 햇빛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럼 2월 10, 그 첫 번째 기사부터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정부 부처 핵심 데이터 전면 개방 그리고 데이터 경제 선도국 청사진이 마련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 데이터 119 프로젝트를 지금 정부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실제 목적은 데이터가 유통, 물류, 금융 같은 산업과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그리고 정부의 거버넌스를 데이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CDO를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기사는 삼성 AI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이어간다라는 부분인데요. 세계 최초로 HBM PIM이 개발이 됐대요. 저도 이걸 좀 처음 보는 거라 좀 사실 좀 찾아봤더니 HBM은 High Bandwidth 메모리라고 하고 PIM은 Processing in Memory 기술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하는 장치로만 저희가 이제 주기억 장치, 메모리를 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CPU와 같은 연산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IM은 메모리 내부의 연산 작업에 필요한 프로세스 기능을 이제 더한 차세대 신개념 융합 기술이라고 하네요. 네. 최근에 이 배경 자체가 최근에 이제 AI 응용 영역이 확대되고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 폰노이만 구조에 대한 한계가 사실은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 폰노이만 구조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그 CPU가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불러오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기억 장치에 이제 저장해야 되는 순차 진행 방식이다 보니 이제 병행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병렬해서 진행하는 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메모리 내부의 각 뱅크에 AI 엔진을 장착해서 병렬 처리를 극대화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머신러닝 시스템이나 고성능 컴퓨팅에 사실 많이 쓰이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기사 중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도 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예전에 어떤 비연산 장치보다는 이런 연산 장치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카카오티가 자율주행차를 상반기에 사업화한다고 하네요. 와, 드디어 이게 사업화가 되는 건가요? 네.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현재 세종시에서 정부 시범 사업자로 해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이미 좀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네, 1분기를 타겟으로 자율주행차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율주행 안전주행 지원 도로 인프라, 뭐 자율주행 도로 환경 감시 서비스, 그리고 신호 현시 서비스 등 지방자치별 자율주행 관제 센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네이버에서 AI 윤리 준칙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윤리 준칙을 좀 살펴보면 사람을 위한 AI 개발,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 등 총 5가지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는 일단 첫째로는 AI 개발과 이용에서 일단은 인간 중심적으로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첫째였고요.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이제 AI 활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개발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뭐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겠다라는 측면들을 좀 강조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관련한 기사인데요. 일단은 119 프로젝트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대 실천 과제와 9대 체감형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이제 비전으로 삼고 있고 목표는 일단 데이터 개방, 유통, 활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일단 목표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본 방향이
일단은 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하고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그리고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거버넌스 중심으로 기본 방향이 좀 잡혀 있고 11대 실천 과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측면에서는 미개방 핵심 데이터를 계속 이제 제공을 하고요. 국세청이랑 건보공단 보유 핵심 데이터를 개발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낸 데이터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이랑 그리고 건강보험료 냈었던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걸 활용을 할 때 사실은 사전에 비식별 처리라든지 이런 안전 조치를 먼저 하고 활용하는 방안들이 좀 거론이 되겠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 쪽에서는 이런 처리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술들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종합적 데이터 정책 체계 확립 부분에서는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를 좀 해드렸던 데이터 기반 행정적 책임관 CDO Chief Data Officer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네. 9대 체감형 서비스인데 이거는 그 대국민 관련돼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데이터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장 잘 쓰는 나라의 어떤 비전과 목표에 맞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는 실손보험을 자동 청구한다. 의료기관의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 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면 이제 본인이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실손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은 아마도 저희가 별도의 그 진료비 영수증인가요? 그걸 가지고 촬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업로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진료만 받아도 자동적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 측면에는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측면에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기반 맞춤 학습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인공지능 기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습자들의 진도와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그런 어떤 진도들을 좀 조정해주는 어떤 그런 도우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 외에도 K 이미지 프로젝트 그리고 스마트 항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9대 체감 항목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119 119. 앞에 11은 실천 과제, 9는 체감형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G 소식이에요. 보니까 5G가 그동안에 최초의 이제 논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활용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5G와 LTE 기주국을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논 스탠드얼론 방식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5G 네트워크만 사용하는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좀 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5G SA 기술 옵션 2 인데요. 이게 LTE 결합 없이 5G 네트워크만 일단 좀 사용을 하다 보니 속도와 품질 한계가 좀 분명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G 옵션 4라는 기술이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었고 그게 이제 뭐냐라고 좀 살펴봤을 때 5G의 SA 지금 말씀드린 이제 속도와 품질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논스탠드 언론 방식 NSA 방식과 동등 이상의 속도와 품질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SA 특화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한 이제 5G 옵션 4 기술이 좀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늦어도 2년 내에 상용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별 개념들을 좀 보면 옵션 2가 이제 5G 네트워크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아마 옵션 4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바일과 5G 기지국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제 유사시에 LTE 기지국과 사실은 연동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도 사실은 전자신문 관련돼서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이걸 꼭 외워서 내가 시험에 꼭 써먹어야지 약간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트렌드를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좀 읽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답안지를 쓸 때도 이런 엣지 있는 그리고 키워드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도 수고하셨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